안녕하세요 여러분. 신기술 전문 채널 뉴테크월드의 진행자 마스코트입니다. 오늘은 우리 산업과 실생활에 대전환을 이룰 게임체인저 신기술인 양자 컴퓨터를 다루어 보겠습니다. 먼저 기존 컴퓨터와 양자 컴퓨터의 차이점을 알아보겠는데요. 기존 컴퓨터의 정보 처리 단위를 비트라고 하는데요. 이 비트는 0이나 1로 표시되는 이진법을 사용해서 정보를 처리하는 데 반해 양자 컴퓨터는 양자 역학의 중첩의 특성과 얽힘의 특성을 이용해 정보를 처리하는데요. 참고로 양자 역학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만든 영상인 위 카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양자 컴퓨터의 정보 처리 단위는 큐비트라고 하는데요. 양자를 뜻하는 퀀텀과 비트를 합쳐놓은 말입니다. 큐비트는 중첩의 특성에 의해 0과 1이 중첩되어 있어 0과 1을 동시에 표시하여 정보를 처리합니다. 기존 컴퓨터에 비해서 양자 컴퓨터가 모든 면에서 성능이 우월한 건 아닙니다. 현재의 기술 수준으로는 양자 컴퓨터의 게임은 고사하고 업무용 프로그램은 물론 윈도우나 리눅스 같은 대중적인 운영체제조차 깔지 못합니다. 그래서 양자 컴퓨터에 윈도우 깔면 부팅 시간이 1초 걸린다와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양자 컴퓨터가 상용화되어도 소인수 분해, 자료 검색, 추천 등 일부 계산에서만 기존 컴퓨터보다 월등히 빠르기 때문에 양자 컴퓨터는 슈퍼컴퓨터 옆에서 어려운 계산의 일부를 해주는 계산 도우미 같은 형태로 쓰일 것입니다. 양자 컴퓨터는 병렬 연산 면에서만 기존 컴퓨터보다 월등히 우월합니다. 예를 들어 1024개 2의 10승계의 상자에 공이 들어있는 상자가 딱 한 개 있을 경우 이 공이 들어있는 상자를 찾는 연산을 한다고 했을 때 기존 컴퓨터는 1024개의 상자를 하나씩 열어봐야 해서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10개 큐비트를 가지고 있는 양자 컴퓨터는 1024개의 상자를 동시에 열어보는 병렬 연산을 해서 공이 들어있는 상자를 찾아내기 때문에 연산이 지수함수적으로 2의 10승배로 빨라집니다. 32비트 양자 컴퓨터는 약 45개의 CPU를 가진 컴퓨터처럼 병렬 처리를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양자 컴퓨터는 큐비트 수가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큐비트가 2개면 2의 2승배 4배, 큐비트가 3개면 2의 3승배 8배, 큐비트가 10개면 2의 10승배 1024배, 큐비트가 11개면 2의 12승배 2048배, 이런 식으로 기존 컴퓨터보다 연산 능력이 지수함수적으로 빨라집니다. 미국, 유럽, 중국, 일본 등은 병렬 연산이 필요한 대규모 데이터 처리나 대규모 연산을 하기 위해서 슈퍼컴퓨터를 보유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 큐비트 수가 많은 양자 컴퓨터가 개발되면 슈퍼컴퓨터의 성능을 뛰어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양자 소재인 큐비트 프로세서를 만드는 하드웨어 개발 방식은 20여 가지가 넘는데 대표적인 것이 초전도 방식, 이온도 방식, 양자점, 양자광학, 다이아몬드 방식이 있습니다. 초전도 방식은 영하 273도에서 작동하는 것이고 이온도 방식은 상온에서도 작동하는 것입니다. 기존 컴퓨터의 프로세스가 실리콘 반도체 방식으로 자리를 잡았듯이 양자 컴퓨터 프로세스도 어느 방식이 대세를 이루며 자리를 잡을지는 아직 모릅니다. 각국의 양자 컴퓨터 하드웨어 개발 현황을 보면 미국은 IBM,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등의 대기업과 아이온큐, 리게트 등의 스타트업이 개발을 주도하고 있고 중국은 국가적인 지원 프로젝트 하에 중국과학기술대가 주도하고 있고 한국은 정부 출연 연구기관과 대학기관 등을 중심으로 기술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큐비트 프로세서 개발에 가장 앞서고 있는 곳은 IBM인데 초전도 방식을 써서 2021년에 120큐비트 2고를 개발했고 2022년에 433큐비트 오스프리, 2023년에 1121큐비트 콘도르를 개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IBM 관계자는 오류 보정된 양자 컴퓨터를 향후 10년 내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구글은 초전도 방식으로 2019년 53큐비트 시카모어를 개발했고 2029년까지 100만 큐비트의 양자 컴퓨터를 개발하겠다는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아이온큐는 미국의 양자 컴퓨터 스타트업인데
한국인인 듀크대 김정상 교수와 메릴랜드대의 크리스토퍼 멀러 교수가 2015년에 창업했고 2021년 10월 나스닥에 상장했습니다. 아이온큐는 이온도 방식으로 큐비트 프로세서를 개발 중인데 2020년 22큐비트의 양자 컴퓨터를 개발했고 2028년에 1024큐비트의 양자 컴퓨터를 개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은 초전도 방식을 써서 중국과학기술대의 판젠웨이 원사가 2021년 10월 66큐비트의 쭈충주를 개발했습니다. 한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24년까지 50큐비트급의 양자 컴퓨터를 개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양자 우월성 퀀텀 스프리머시란 양자 컴퓨터가 슈퍼컴퓨터의 성능을 앞서는 것을 말하는데요. 2019년 구글은 53큐비트 시카모어가 실용적이지는 않지만 특정 연산에서 슈퍼컴퓨터가 1만 년 걸리는 문제를 3분 20초 100초 만에 해결했다는 양자 우월성을 달성했다는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얼마 뒤 IBM은 같은 문제를 디지털 슈퍼컴퓨터로 해보니 이틀 반 걸리더라고 했습니다. 결국 구글의 시카모어가 슈퍼컴퓨터보다 연산 능력이 1000배 정도 빠르다는 것입니다. 양자 컴퓨터의 가장 어려운 부분이 오류를 다루는 문제인데요. 큐비트 한 개당 오류 보정 큐비트가 수백 개가 필요해 배보다 배꼽이 크게 됩니다. 2023년에 IBM에서 1121큐비트 양자 컴퓨터가 나오더라도 실용적으로 쓸 수 있는 큐비트는 10개 정도의 큐비트 성능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현재 제한되는 방식이 리스크로 오류가 있지만 적당한 규모의 양자 컴퓨터부터 해나가자는 추세입니다. 리스크란 노이즈 인터메디에이트 스케일 퀀텀의 줄임말로 중간 규모 오류가 있는 양자 컴퓨터를 말합니다. 2029년 구글에서 오류 버전 큐비트 포함 100만 큐비트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 실용적으로 쓸 수 있는 1000큐비트급 대규모 양자 컴퓨터가 구현되어 그때 비로소 실용적인 대규모 데이터 처리나 대규모 연산을 할 수 있는 양자 컴퓨터가 상용화됩니다. 실용적으로 쓸 수 있는 큐비트가 1000큐비트급이면 연산할 때 2의 천승권의 계산을 한 번에 할 수 있다는 의미인데요. 너무 숫자가 커서 가늠이 안 되는데요. 이 정도면 슈퍼컴퓨터가 몇 천년, 몇 억 년 걸릴 계산을 양자 컴퓨터로는 몇 초, 몇 분, 몇 시간이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양자 컴퓨터는 기존 컴퓨터의 소프트웨어를 그대로 사용할 수 없어서 양자 연산을 하기 위해서는 양자 소프트웨어와 양자 알고리즘을 만들어야 하는데요. 지금까지 만들어진 대표적인 양자 알고리즘은 쇼 알고리즘과 그로버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양자 하드웨어 분야에서는 미국, 중국에 비해 80% 정도의 수준이지만 양자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는 지금부터 역량을 키우면 발전 가능성이 높아 멀지 않아 양자 소프트웨어 세계 패권을 잡을 수 있습니다. 게임 체인저 신기술인 양자 컴퓨터 분야는 앞으로의 전망이 좋아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양자 컴퓨터에 관심이 있으시면 김정상 교수님처럼 양자 컴퓨터 스타트업을 창업하시거나 양자 소프트에 관심을 가지시고 양자 알고리즘이나 양자 솔루션을 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2029년에 구글에서 100만 큐비트, 실용적으로 쓸 수 있는 큐비트는 1000개 정도 대규모 양자 컴퓨터가 상용화되면 우리의 산업과 실생활이 어떻게 바뀌는지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양자 컴퓨터를 이용하면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 채굴도 지금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쉬워져서 눈 깜짝할 사이에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자 컴퓨터 한 방으로 비트코인 등의 가상화폐, 암호화폐의 암호를 순식간에 풀어 가상화폐 거래 시 중간에 가상화폐를 가로챌 수 있습니다. 현재 전세계 패스워드에 적용된 암호체계는 소인수 분해나 이산 로그 방식인데 이런 암호체계를 풀려면 슈퍼컴퓨터로도 보통 수천 년이 걸리는데 양자 컴퓨터는 불과 몇 초 몇 분이면 해독할 수 있어 전세계에서 사용하는 패스워드가 무용지물이 됩니다. 이렇게 패스워드가 모두 다 깨진다면 전세계 각국의 개인, 국방, 행정, 금융, 공공기관, 기업들의 보안이 다 뚫려 양자 컴퓨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개인, 국방, 행정, 공공기관, 기업들의 재산과 유무형의 자산이
다 도둑맞게 될 것입니다. 양자 컴퓨터가 상용화되면 대규모 개선이 필요한 생물정보학, 유전공학, 분자생물학, 생명공학, 양자생물학 등이 크게 발전하여 2030년대쯤이면 복제인간이 탄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 코로나19 같은 전염병의 발생을 정확하게 예측하여 대비할 수 있으며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1년에서 3, 4개월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암과 같은 난치병을 퇴치하여 인류의 평균 수명이 보통 100살 정도에 이를 수 있습니다. 또한 방대한 양의 데이터로부터 유용한 정보를 추출하는 것을 말하는 데이터 마이닝이 훨씬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또 슈퍼컴퓨터보다 수백만 배 빠른 양자 컴퓨팅으로 리튬 배터리의 성능, 비용, 안전성을 개선한 차세대 배터리가 생산되어 본격적인 전기차 전송 시대가 올 것입니다. 양자 컴퓨터로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줄일 수 있어서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AI도 지금보다 비약적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그래서 비약적인 AI 발전으로 지금까지는 사람보다 못했던 통역 및 번역의 대전환이 이루어져 사람보다 뛰어난 AI 통역기, 번역기가 나올 것입니다. 또한 슈퍼컴퓨터로도 며칠씩 걸리던 유체역학 해석이 수분 만에도 가능하게 된다면 자동차, 비행기, 선박, 미사일 등의 설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뿐만 아니라 바람에 날리는 머리카락 하나하나, 옷의 하늘거림 등도 바로바로 계산해낼 수 있어 극사실감의 CG 영상 제작도 가능해집니다. 지금은 수학의 어려운 정리를 증명했다고 하면 그것을 검토하는데도 몇 년씩 걸리지만 2029년에는 양자 컴퓨터가 이 수학 증명을 몇 분 만에 검토할 것입니다. 기상 관측을 하려면 우리나라의 수천 개가 넘는 기상 관측소에서 실시간으로 보내오는 풍향, 풍속, 기압, 습도 등의 정보와 인공위성과 이웃나라의 실시간 기상 정보를 취합하여 아주 난이도가 높은 시뮬레이션을 해야 하는데요. 슈퍼컴퓨터보다 몇억 배 뛰어난 양자 컴퓨터로 정말로 너무나 정확한 날씨 예보를 할 수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로 차량 하나하나의 이동 경로를 분석해서 내비에 알려져 정체 없는 교통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상황이 오고 2029년쯤이면 대세를 이룰 완전 자율주행 차량들로 인해 교통정체가 사라지는 시대가 옵니다. 빅데이터 처리와 데이터 검색 및 추천에서도 대변화가 찾아옵니다. 양자 컴퓨터로 빅데이터를 순식간에 원하는 대로 처리하고 기존 컴퓨터로는 찾을 수 없는 데이터를 잠깐 동안 찾아내고 온라인 거래 시 소비자에게 추천 상품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정확하게 추천해 줍니다. 그리고 현재 전세계 경제에 타격을 주고 있는 공급망 병목 현상을 양자 컴퓨터로 며칠 만에 최적화된 전세계 물류 처리를 알려줌으로써 세계 경제 성장에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금융 쪽에서는 양자 컴퓨터를 이용하면 개인에게 더욱더 정밀하게 최적화된 금융 포트폴리오를 짧은 시간 내에 수립할 수 있게 해서 개인 재산을 든든하고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개인, 소상공인, 기업체, 금융기관, 정부기관 등이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복잡한 경우의 수가 있어서 결정을 내리는데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릴 때 양자 컴퓨터를 이용하면 순식간에 최적화된 결정을 내릴 수 있는데요. 이는 실로 중요한 변화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인류의 사회 경제에 엄청난 혁신을 가져오게 되어 4차 산업혁명이 몇 단계 업그레이드 될 것입니다. 양자 컴퓨터를 이용해 복잡하고 난해한 물질의 배합과 화학 반응을 빠른 시간에 계산해 이를 토대로 신물질을 개발할 수 있는데요. 석기 시대의 석기, 청동기 시대의 구리, 철기 시대의 철기처럼 인류의 시대 발전의 토대에는 항상 신물질의 발견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보면 양자 컴퓨터에 상용하는 인류 문명의 발전 속도가 비약적으로 빨라지는 중요한 역사의 한순간이 될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신물질이 개발될 것이지만 한 가지 예를 들면 상온초 전도체인데요. 지금 현재는
양자 컴퓨터의 큐비트를 만드는 방식이 영하 273도에서 작동하는 초전도체이지만 상온 초전도체를 써서 큐비트를 만들면 훨씬 더 성능 좋은 양자 컴퓨터를 만들 수 있으며 대량 생산이 가능해 양자 컴퓨터를 기존 컴퓨터처럼 우리 손안의 핸드폰으로 책상 위의 PC로 사용할 날이 2029년 이후 얼마 되지 않아 올 것입니다. 입자들의 미시적인 운동을 분석하려면 양자 컴퓨터가 있어야 한다는 리처드 파인만의 해안처럼 양자 컴퓨터는 입자들의 미시적인 운동으로 이루어진 양자계를 시뮬레이션 하는데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여 물리학, 화학, 생물학, 재료공학 등의 학문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고 양자계로 이루어진 자연 자체를 시뮬레이션하여 이제껏 미해결 문제로 남았던 각종 자연의 신비를 해결하는 단계까지 인류 문명은 발전할 것입니다. 이처럼 2029년 양자 컴퓨터가 상용화되면 인류의 사회 경제적인 난제를 단번에 해결하여 인류의 산업과 실생활을 혁명적으로 변화시키는 대전환이 올 것입니다. 이상 신기술의 대중화에 앞장서는 신기술 전문 채널 뉴테크월드의 진행자 마스코트였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셔서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